이렇게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압승을. 예, 우선 그 평소 그 통합과 협치를 뭐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 주셨고 또 지금도 항상 강조해 주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아주 압도적인 그러한 그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 축하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정부로서도 하여튼 최대한 그 민주당과의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를 좀 발전시키고 또 국정을 좀 운영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이재명 대표님의 많은 앞으로의 그 조언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 결과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총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에도 매우 바쁘시고 시간이 천금 같으실 텐데 이렇게 각별히 시간 내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즉 민생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 집단이 또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또는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겐 더 많이, 누군가에겐 더 적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공정과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한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공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님 입장에서 반드시 좀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권한이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위임받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국민들께서 직접 합의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그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뭐 경륜도 뛰어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실력도 출중하신 총리님께서 잘 챙겨주시리라고 믿고요. 저희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이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 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견제 역할도 또 필요한 것들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역시 중심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또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은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뭐 선거 때는 무슨 얘기 못하냐 라든지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께 드린 약속은 천금처럼 여기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권성동 이제 그 당 대표 대행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주요 국정 과제일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어떤 공통 기구를 만들었더라도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추진하자 이 말씀 어제 드렸는데 아마 총리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국정 과제 중에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네,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이미 검토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체제로 좀 할 것이냐 해서 하여튼 여야 또 정부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맨 위에서는 아마 대통령님과 또 여야 대표님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가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총리하고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그 여야정 뭐 일종의 협의체라 할까요?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과거에는 대개 이렇게 고위급 협의체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확정되기 전이라도 여야 간에 이렇게 의견을 좀 교환하고 서로 좀 타진해보고 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좀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거의 상설적으로 좀 움직여보자 하는 거고요. 마침 뭐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마침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께서 뭔가 그런 하여튼 협조를 해서 아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는 여야가 없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좀 해보자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또 의장님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하여튼 그 하나의 체제를 갖춰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여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국정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언제나 살림을 하다 보면 쓸 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후 경중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어떤 걸 더 중시할 거냐 하는 것인데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좀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그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일단 안 되고요. 혹시 총장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저도 좀 거기엔 동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다 지금 이 법인세를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평균이 뭐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21%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법인세가 25%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좀 하향 조정하는 게 그게 이제 서민들 그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새로운 정부의 생각은 뭐 대표님도 그런 생각이시겠지만 좀 그 경제 활동의 또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민간 쪽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임대 아파트, 지금 방금 주택 말씀하셨는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수요를 늘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거기에 좀 그 수요 때문에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는 가능한 한 좀 아니 뭐 제가 분양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네. 근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 국정 운영의 이제 일반적 방향에 관한 이야기. 네, 네.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서민들 세금을 깎아주든지 해야지. 그 뭐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 이하만 면제하는 걸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100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줘서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네. 그 돈으로 노인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지. 그런 거 깎아주느라고 예산 부족하다고 노인 일자리 예산 줄여서 우리 어르신들 종이 주스로 길에 다시 나가시게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좀 이해를 아마 국민들이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정 전체 전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은 고려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야당의 우리 존재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네. 저희도 물론 서민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주식시장에 관련된 세제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세계 전체가 지금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좀 계속 하향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좀 대표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시면 또 많은 좀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축하하러 오셨는데. 아니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건 아플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신념에 의해서 하는 일이면 아플 이유가 없죠. 그거야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다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각자 추진하는 정책이나 과정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각자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다만 그게 이제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저희도 뭐 국정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하나의 그 연속의 기초를 좀 두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뭐 사랑받는 그런 하여튼 국가와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네. 진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총리님 이제 사실 총리님께서는 우리 국민 5,200만 이분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누군가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그걸 또 고민하는 아주 엄혹한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계부채 또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또 어떤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리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돈 50만 원, 30만 원도 목숨줄인데 정말 국가 재정 지평에서 수조 원씩 이렇게 뭐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 깎아주면서 누군가에게 이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뭐 축하해주러 오신 자리에 이렇게 좀
공격적 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저희의 의도와 생각과 기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가 결국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결국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또 그렇게 안 가면 항상 좀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네, 비판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